전 세계 금융 제가 이제 구글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요.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자산 총액이 1000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 중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그 금액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1조 달러나 되나? 1조 달러, 1조 달러. 이게 되게 1000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전 세계 금융은 어떤 금융 부분에 있어서 미국 중심이겠죠. 금융 부분에 있어서 미 달러라든지 다른 나라 통화까지도 또 하고, 어, 이게 지금 가스 시장이 전체 한 해 거래액이 한 2조 달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둘이 합해도 3조 달러가 안 되는 것, 3조 달러는 넘나? 1000조 달러의 금융자산 총액 또는 그것을 거래액까지 합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거래액은 더 크겠죠. 금융자산 총액만 1000조 달러인데 그것을 하나의 거래 액수를 생각을 하면 거래를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크죠. 미국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외환시장 1일 거래액이 6조 6,410억 달러인데 전 세계 석유가스가 한 해 얼마 정도 결제가 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되게 미미한 액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 국가를 다른 나라가 석유를 결제를 이걸로 이렇게 달러로 결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자기는 기축통화로 할 거야. 그런 것 자체가 진짜 웃긴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전체 거래액에 있어서 매우 1000분의 한 2, 3이나 되나? 1000분의 2, 3이나 되는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그죠? 기축통화가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세계통화가 나오든지 기축통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상품 거래에 있어서 전 세계 중동 국가 전체를 합해더라도 거래 액수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 무역 거래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세계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7% 증가, 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에서 석유가스 결제, 특히 석유 결제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게 미미한 액수다라는 거죠. 1조 달러, 1조 5천억 달러 되나? 가스 시장이 일단 1조 9천억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또 다른 자료는 47조 2천억 달러 전 세계 상품 수출입 총액은 47조 2천억 달러다. 그럼 이 중에서 석유가스를 결제하는 한 해 것이 3조 달러나 되나 모르겠네요. 3조 달러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전 세계 무역 거래액은 이하고 상관없이 달러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무역국은 중국이 전체 12%, 미국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이 아시아 통화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렇게 기축통화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그러면 중국 플러스 한국 플러스 일본 플러스 아시아까지 해가지고 무역 거래액의 액수가 크게 되면은 자기네 지역 블록을 만들어서 경제를 고용하거나 통화를 결제하고자 하는 이런 비중. 중국 석유가스 결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석유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자는 것이 이게 터무니없는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살아 있어야지 거기서 밑달러가 존재하는 거지. 미국이란 나라가 금융 부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던 전 세계 나라가 밑달러 국채부터 시작해서 밑달러 표시 채권을 다 버리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해야 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연합주라는 점에서 각 나라 주가 유로화를 택하거나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군사력을 투자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해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자기 군사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를 자기 국민을 공격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남북전쟁 시대가 아니죠. 현실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투표를 해서 이탈을 하는 부분인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은 계속 국채를 발행해내고 있다.
중국의 경쟁이 뒤처지고 있다. 아시아 통화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전체 석유가스 거래액은 전체 무역 거래액 한 해 47조 2천억 달러 이 부분하고 전체의 금융 거래액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억수다. 금융 자산 총액만 1,000조 달러다. 그렇지 한 해 거래를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거래 액수를 비해서 석유가스 시장 이렇게 총 결제액을 합해도 티끌밖에 안 돼요. 이걸 기초로 해서 미 달러가 기초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한 일이다라는 거죠. 석유가스 끝났다니까요. 미국이 좀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전쟁을 투자할 수 있는 구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국가 통화로 전환해도 재기술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 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활로가 열리고 중남미도 활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엄청 번성하겠죠. 물류가 일주일 만에 오니까. 우리 굳이 한 군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나 또 중국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될 많이 물동량이 분산되거나 여기다 그냥 실어서 그냥 미국 쪽으로 갖다 보내거나 미국에서 유럽으로 미국에게 물류 기지를 갖다 놓고 유럽으로 수출해도 되는 부분이거나 공장을 거기 건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시아 국가도 전 세계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건설을 해서 미국 중남미 전체 그 시장이 방대하잖아요. 거기에 길도 물건 내고 유럽으로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미국과 유럽 커버하거나 중동도 아프리카도 곧바로 미국 쪽에서 보내면 좀 엄청 커버를 미국의 물리 기지를 둘 수밖에 없거나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요. 장기적인 전쟁의 투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란은 당장 항복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식수를 끊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속정이라도 다 처리를 하거나 장거리 투사 무기 또는 바닷속으로 바다로 쏘려면 장거리 투사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거리, 중거리 투사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드론, 그다음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을 통해 미국 군함이 들어가서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가 미사일 다 방어해줘야 됩니다. 전쟁 행위로 보고 거기를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 있는 이렇게 그 섬 지역에 있는 군사력 투사 부분을 완전히 없애줘야 돼. 일단 고속정을 없애고 그다음에 드론도 카바레를 군함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공모함 피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들어가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들어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해주고 그 부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꼼짝을 못 하거든요. 이런 내부 안에 좀 민심을 갖다가 작살을 내줘야죠. 그래가지고 모든 물자 다 끊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거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물 없이 뭐 얼마나 장기적인 전쟁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그 잠수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리고 고속정을 철에 미국이 다 했다 그러더니 고속정은 여전히 활발하게 유도선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파악하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쉬울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상한 일이죠. 그거 위성을 통해 파악해서 하나하나 다 완전하게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적어도 이란의 모든 어떤 교육 자체를 갖다가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란의 모든 교육을 막아버린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육지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란의 수출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란의 항구 자체를 갖다가 피격을 해버리면 항구 시설, 저반 시설을 피격을 해버리면 그 선박이나 되겠어요? 이런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뭘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상대방을 항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대만 해협도 남아있고 이어도 남아있고요. 아시아 통화는 선언만 하면 된다.
미국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선언하면 끝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해를 통해서 가로막히면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항 쪽에 그쪽을 물류를 터가지고 분산을 시켜놓자. 만일에 한 군데만 딱 막히면 그 나라 경제가 끝나는, 이게 지금 인천항인데, 그걸 끊고 동해 쪽으로 우회를 좀 하더라도 동해 쪽으로 하거나, 또는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물류를 좀 더, 남해안이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시장의 금융 거래액 중에 석유가스 시장은 티끌도 안 됩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에 있어서 티끌도 안 돼요. 전 세계 저기 10분의, 그렇죠. 전 세계 석유 전 세계 47조 달러라고 합시다. 전 세계 무역 거래가, 전 세계 석유 거래 액수 1.1한 1일 석유 거래액은 85억 달러, 95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금융 거래 액수가 하루에 일평균 7천, 9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금리, 전 세계 장외 금리 파생 상품 시장만 해도 전 세계 외환시장 1일 거래액이 6,410억 달러입니다. 이걸 비하면 진짜 미미한 거래 액수입니다. 전 세계 1일 석유 거래액이 85억 달러, 9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진짜 미미하지 않나요? 이걸 기초로 해서 달러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환상입니까? 전 세계 외환시장 1일 거래액이 6조 6,410억 달러인데, 특히 티끌만한 액수를 가지고 미국이 이게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 1일 거래액이야. 전 세계 1일 석유 거래액이 85억 달러, 95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금융 거래 액수는 전 세계 외환시장 1일 거래 6조 6,410억 달러입니다. 6조 6,410억 달러하고 1일 거래액이 85억, 95억 달러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티끌만큼도 거래 액수가 안 되는 뎁시요? 무슨 여기 석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돌아가냐라는 거지.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일단 미국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전체 거래액 수에 있어서 석유 거래액이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어떤 금융 거래액에 비해서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크지 않아요. 전 세계 47조 달러인데 전 세계 그 중에서 석유가스 전체를 합하더라도 3조 달러가 되나? 전 세계 연간 석유 거래 총액이 2조에서 3조 달러라는데요. 그러면 석유 가스 합하더라도 미국 그 중동만 빼면은 별로 거래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2조 3조 달러면 가스 시장까지 해서 한 해 5조 달러가 안 되는데요. 전 세계 무역 거래는 47조 달러입니다. 그렇죠. 달러로 굳이 결제 안 해도 돼요. 달러로 굳이 결제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필수적인 것이지만 하지만 석유가스 시대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주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전기차 시대로 빨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부분이 내연차가 되겠습니다.
니온차를 2,500만 정도 이렇게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전기차는 지금 전 세계 중국이 휩쓸 태세입니다. 그래서 총 석유가스 한 해 거래액을 5조 달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5조 달러하고 전 세계 금융 거래 액수가 보유액만 금융자산 천억이 전 세계 금융자산 총액이 1,000조 달러를 돌파했다. 하루 거래액만 6,410억. 석유 전 세계 석유를 다 중동 석유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석유를 거래하더라도 한 해 거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가 하루 거래액은 석유 거래액이 하루 거래액이 95억 달러밖에 안 된다. 거래 규모를 하루 거래액이 9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석유 거래 총액은 2조에 3조 달러라는데 하루 거래액은 95억 달러밖에 안 된다. 엄청 미미한 규모거든요. 전 세계 111 시장 111 거래액은 전 세계 111 거래액 6조 6,410억 달러. 무슨 여기를 기초로 해서 석유가스를 기초로 해서 미 달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서 그런 거죠. 전 세계 금융자산이 40%가 미국으로 몰린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단 존재해야지,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달러는 발행을 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실 거래액이 자체가 40%가 전 세계 금융거래가 40%가 전 세계 금융거래 40%가 미국이라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미국 주시장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62에서 63%는 금융거래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의 90%가 미 달러 기반으로 달러의 지배적지위는 그렇죠. 미국의 크다. 미국의 금융거래액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전 세계 GDP 약 25%를 차지하지만 금융시장, 주식, 자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가 됩니다. 전 세계 금융, 주식, 자산, 외환 시장에서 60%가 넘는 영향을. 근데 이 미 달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커지죠. 전 세계 석유 거래액은 티끌에 티끌밖에 안 돼. 하루의 외환 거래액에 비하면 티끌에 티끌밖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통화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있어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기축통화 지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 전 세계 주식자산 외환에서 2배가 넘는 60% 이상 영향력 행사하고 사실상 독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금융 부분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네, 국가 통화를 빨리 전환해서 국채를 흡수해서 소각을 시키고 희소 가치를 만들고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기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시장이 좀 무너져서 미국에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어떤 특히 먹고 사는 이런 식료품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국내에서 낮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죠. 달러 1달러로 사과 10개 살 수 있으면 40개 사면 또 달러 가치는 아무리 풀려도 높아진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 금시장이 좀 무너져요. 35조 달러에 달하는 금시장 거래액이 좀 무너져야 된다. 또는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인플레를 해체하기 위해서 부동산 및 이렇게 저쪽으로 주식시장으로 가고 미국의 식료품 중심으로 해서 물가를 이렇게 국내에서 공급을 해주면 될 일이다. 싸게. 그렇게 되면 글로벌 통화 찍어 미국 통화 찍어 전 세계 자산 사들여버리는 조치를, 그것이 미국의 정부의 자산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 조치입니다. 장기적으로 전쟁을 투사할 만한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된다. 빌려서 중국은 자체 통화를 찍어서 전쟁하거나 하는데
경제 전쟁.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죠. 빚 생기면 제로로 만들면 돼요. 미국의 금융시장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국가 통화로 전환해야 된다는 제 얘기가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는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미국의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지만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그렇죠. 비중이 날로 축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전체가 이렇게 무역 다 잘 살게 되니까 무역 거래 총액이 늘어나고요. 그렇지만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주식 자산 외환에서 2배가 넘는 60% 이상 영향력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다. 이 시장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축통화이니까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2 플러스 영국 살려주고 영국의 어떤 영연방 국가들을 달러권으로 흡수를 해야 되죠. 알래스카 물류 투고 그렇게 되면 중동까지도 달러권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중국은 중동국가 아니라 중남미 말을 잘못했네요. 중남미까지도 대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약 조직들이 다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조직도 그렇고 중남미의 마약 조직, 장거리 그렇죠. 이것은 이런 부분인데요. 달러의 지배적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시아 통화 선언만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미달러를 부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선언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호르즈 모즈 해원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인데 식수도 공격을 하고 물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지하수파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안 되면 이란 항구를 갖다 다 폭격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 항구 저반 시설을 폭격을 해갖고 배 못 되게 하면 끝인데 치명적인 걸 골라서 하셔야지. 고속정도 이란의 섬들이라든지 고속정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구축함에 들어가서 고속정 나올 때마다 두들겨 부셔버리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주관. 항공기도 같이 장거리 투사 무기 이게 어떤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하는 장거리 투사 무기가 저는 그렇게 얼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네. 미사일 재고 보유량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뻥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엄청나게 계속 무기를 생산해낼 정도로는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혹시 모르죠. 또 미사일을 또 갖고 있을지. 그러면 미사일을 쏘는 횟수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냐. 대신 핵무기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내부적으로 붕괴를 노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고속정이라도 처리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란에. 그래서 유조선을 공격하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줘야죠. 미국의 어떤 주요 섬, 이란의 주요 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조선이 거기 통과하는 부분을 다 공격해서 군사 공격을 할 수 없는 태세를 만들어줘야 되거나 들어가서 군사력이 지배하는 부분인데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그게 진주하고 있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의 지상병력을 향해서 이렇게